네, 안녕하십니까. 헌법 이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몇 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하면은, 이게 다른 과목에도 좀 맞으면 도움될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마지막이라서, 몇 가지 잠깐 좀 말씀드리면, 내년에 제도가 바뀐 데 지금 진도별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때가 늦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좀 촉박하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나왔어요. 다른 시험은 뭐 보통 1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우린 보통 6개월 전에 준비를 하니까 그래도 좀 이번에는 좀 여유가 있게 시작을 했는데, 진도별을 준비할 때는 일단 여러분이 기술적인 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일단 예습을 당연히 하고 오셔야겠죠. 예습을 하고 오실 때는 기본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나온 거예요. 똑같이 문제가 나오는 그런 시험은 없죠. 미리 출제할 때 그런 거 다 빼니까. 그래도 물론 이제 참조사항은 보지만,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나갈 수 있는 그 진도의 양은 50페이지에서 많아야 한 60페이지? 헌재 쪽 가면 좀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하루 내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존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보셔서 꼭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그래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체크하시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때는 그 학원 모의고사를 이렇게 몇 년치 모의고사를 보시고 와서 시험 문제를 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학원 모의고사는 뭐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문제를 틀을 뭐 몇 가지 추가시키는 정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맞으면 추가시켰기 때문에 맞으면 기존에 나온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학원 모의고사는 한계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그 문제집을 보고 오면 그 문제를 또 맞추겠죠. 그래서 점수가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막 그때 이제 학원에서 막 몇백 명씩 사실은 이제 많이 뽑으니까.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상단에 장학금도 받고 막 이런 식의 혜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비난을 했습니다. 저거 이제 알았거든, 그 사람을. 그래서 제 후배의 여자친구였는데 막 욕을 했습니다. 저런 막 했는데 시험에 붙었어.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 문제를 한 10년치를 본 모양이에요. 그죠? 그럼 10년치를 봤으니까 사실 공부량이 많은 겁니다. 적은 양이 아니고 전혀 비난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얄팍하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얄팍하게 해도 붙어. 그래서 이게 뭐냐. 그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무슨 짓을 해도 일단 공부를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예습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합격한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이제 비난이 이제 사라졌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기존에 그 친구들 그때 딱 처음 1차 붙고 바로 2차 돼가지고 맞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안 써봤는데 이제 1차 여러 번 붙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서를 보는 게 예상치 못한 문제. 이제 그 친구들 뭐 운도 작용하고 막 이랬겠죠. 근데 어쨌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할 때는 기본서가 좋으니까 일단 이걸 준비하시고, 혹시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뭐 법행 진도별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일단은 저기로 기본서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봤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40분이잖아요. 보통 과목당. 40분인데, 실전에 가면 오늘 문제 굉장히 쉬운 겁니다, 사실. 근데 오늘 문제 쉬운 건데, 왜냐면 사지선다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별로 안 드니까. 근데 오늘 최고 득점자가 87.5예요. 그 5개를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최고 득점자, 나는 한두 개인 줄 알았더니, 5개를 틀렸습니다, 여러분. 최고 득점자가. 이미 뭐 요새 컴퓨터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딴 때는 보통 이렇게 나오면 1개 틀리고 2개 틀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헌법에 그 정도로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이니까 여러분도 혹시 오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어차피 다 최소 5개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난 더 맞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일단 통계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맞아면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헌법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걸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지선다가 꽤 많아요. 사지선다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 얘기하다 말고 좀 더 해야겠구나. 그래서 시간 내에 35분으로 끊으세요. 5분 여유 주세요. 5분. 이게 원래 정통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40분에 내든 45분에 내든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35분 지키셔야 돼. 이게 5분씩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 5분씩 줄이는 연습을.
이렇게 해도 실전에 가면 답안지 옮기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시간 남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기존의 법행용 기출문제를 또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법행용으로만 나와 있는 거.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진도별로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법행용으로 봐도 실제로 우리 그 법전화 이런 데 거 뭐 아니면 저 유니온 거 봐도 한 챕터당 그러니까 오늘 부분에 해당하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40문제씩 안 나와. 그 진도별로 못했던 이유도 보통 이렇게 기존의 기출문제라 해도 40문제가 사실 빡셉니다. 그래서 안 했던 건데 어쨌든 이걸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감각을 다시 한번 익히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 여러분이 오늘 문제 풀 때 실제 시험에는 35분에 끊어야 되니까 일단 답만 체크해줘. 답 나오면 넘어가야 돼. 그죠? 1번이 답이다. 그러면 그 다음 2, 3, 4 안 봐요. 그죠? 그렇게 실전에서 그렇게 실전 방식으로 맞아 모의고사를 보시고 집에 가서 나머지 문제. 그죠? 혹시 그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확실히 보셔야 되고 안 틀렸어도 만약에 눈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 그럼 그거 나머지 지문도 확인해 보셔야 돼. 아시겠죠? 복습할 때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나는 답만 맞췄으니까 내 답만 확인한다. 그건 저랑 할 때 정도나 답만 체크하고 나머지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 체크 못 해드려요. 왜냐면 제가 매부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저는 뭐 한두 시간 하면 끝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부분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 시간이 사실은 예습 시간 못지않게 많이 걸립니다. 그죠? 룰루랄라가 아니에요 이게. 그죠? 반드시 그렇게 작업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다 내일 거 다시 예습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가 바쁩니다. 이게 진도별로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제 진도별은 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을 텐데 매 양을 시험에 맞게 딱딱 줄이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매번 풀고 실전 감각 익히고 이러니까 몸에 이렇게 뭔가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은 되게 맞아면 좀 기분이 좀 이렇게 뭐 내가 진짜로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 우리 그 기출 풀은요 모의고사 그 진모 풀은 제가 그 2021년부터 제일 어제 이제 마무리 출제 10회까지 다 끝냈는데 21회가 제일 늦은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21, 22, 23년 이번에 마지막 시험 10월 달인가 뭐 그 해경 간부 헌법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시험 문제란 문제는 이게 생각해보세요. 오늘 해당하는 파트가 지금 기본권 총론하고 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하고 평등권까지인데 딱 세 챕터인데 하나의 문제에서 한 기출문제에서 이 부분 나오는 게 많아야 2개, 3개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40문제를 모은다고 생각해봐.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최소 20개, 그죠? 최소 20개에서 15개 정도의 기출 문제를 맞아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사이 혹은 3년 사이에 나오는 헌법 기출 문제는 다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양이 없어. 양이 없어요. 우리 거는 뭐 진짜 한두 개밖에 없고. 그래서 다 집어넣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특히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헌법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헌법은 아무리 공부를 맞으면 빡세게 해도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 3개에서 4개는 기본으로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헌법 문제를 싹 다 몰아서 풀면 이게 격파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두 개로 좁혀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되게 좀 저도 이거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그 간극이 모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신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이 문제 출제하신 분들이 참고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러니까 여기서 특히 헌정사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최근 거에서. 헌정사 파트나 그다음에 뭐 최신 판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이거는 꼭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넓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사지선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선다가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지금 요렇게 했다는 거 하시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모아서 보신 분도 있었는데 그런 맞으면 저기를 싹 다 제가 좀 제거를 한 거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문제 쉽다고 맞으면 좋은 방법은 뭐야? 빨리 풀면은 쉬운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 쉬운데 뭐 한참 풀면은 의미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에 가셔서 오늘 문제 혹시라도 지문 하나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너무 쉬운 것들은 당연히 제끼고 5급 시험도 문제를 넣을까 했는데 넣긴 넣었는데 정말 문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대평가 시험 문제들은 문제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 여러분 문제 풀다가 쉬어가시라는 측면에서 좀 넣었고 조금 어려운 게 제가 저 쓰지 말아야 할 금단의 비기를 썼는데 문제가 모자라서
그 국회직 8급 문제를 몇 개 든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 굉장히 죄송한데. 그리고 문제를 좀 선정을 너무 이상한 거 안 들어가게 하려고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 왜? 좀 문제가, 이게, 문제가 모자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지선다한데 지나치게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그건 보통 국회직이니까 너무 이상한 걸 안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방식대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는 뭐 이제 헌법 1년 최신 판례, 그죠? 1년 3개년 최신 판례, 그걸로 이제. 근데 요새 최신 판례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와봐야 보기 많아야 한 5개, 그죠? 그러니까 지문에 이렇게 각 문제당 뿌려진 걸로 하면은 한 2-3문제 정도, 그죠? 요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은 최신 판례 비중도 많이 좀 줄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제도가 바뀌니까 올해 시험은 쉽겠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에? 아무도 몰라, 그죠? 어렵게 하고 사시처럼 마지막에 똥 팍 싸질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지 쉬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혹시라도 모르겠는데,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니까 이제 나도 혹시라도 안 된다 이러면 인생도 끝났다 이러지 마시고, 원래 시험 제도가 바뀌면요, 기존에 시험은 허민이 어려울 때 시험 합격 못한 사람들이 제도 바뀌고 1회, 2회 내에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 오히려 쉽게. 왜냐하면 2차에 집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저런 지금은 이제 일단 내년 시험 합격에 최선을 다하시고, 일단 그래서 지금 간 보는 사람들은 내년 시험을 안 보고 이제 내후년 좀 쉬워질 걸 대비 1차가 쉬워지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막차 타시거나 혹시라도 바뀌면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 인생도 끝났다, 나 떨어져서 끝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통 그때 빠져나간다니까, 그때. 제도 바뀔 때, 1, 2,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2, 3년 내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시험 볼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 보죠. 오늘 문제, 제가 이거 사지선다가 한 20문제 넘게 돼가지고, 이게 너무 쉽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분 의외로 많이 틀려주셔가지고, 제가 마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내가 왜 틀렸나. 그죠? 이거 완전히 지금 1회 때 문제는 그래도 23년 올해 시험 문제 중에 몇 개 좀 있더라고. 원래 여기는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10회까지를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안 나오는 게, 그것도 잠깐 참조서 말씀드리면 6회. 6회가 뭐냐면 위헌법률 심판이랑 헌법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헌재 그 파트 있죠. 거기는 우리하고 변호사 시험 파트 한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입법고시 정도, 그 정도에서밖에 안 나와요. 문제가 너무 모자라. 여기 수혈하느라고 진짜 바빴습니다. 그래서 6회 파트가 제일 문제가 적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완성이 제일 빠르게, 왜냐면 기출문제를 이렇게 와저 이렇게 여기저기 진도별로 맞게 동시에 10개를 밑에 쫙 깔아놓고 제가 이렇게 수저 박았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완성되는 게 4회. 4회차예요, 4회차. 4회차가 뭐죠? 참정권 있고 뭐 이쪽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쪽 문제가 확실히 많이 나와. 이쪽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실 때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어차피 문제 보면 뭐 나오겠지만, 그래서 혹시 그거라도 좀 그런 출제 방향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저는 이제 아마 저번에 형법 오지현 선생님도 물어보니까 몇 시간 했냐 그랬더니 한 2타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지선답 많고 이래가지고 보통 한 타임 정도만 해도 충분히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또 식사하시고 룰루랄라 하시고 짧은 좀 여유를 즐기신 후에 다시 또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교육원권 보험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1번에 걸려주면 좋은데, 그죠? 근데 이제 4번에 걸리면 제일 짜증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했죠. 야, 제가 이거 조심하라고 한 거 진짜 나왔어. 이게 23년 문제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다른 직렬입니다. 우리 거 말고. 왜 틀렸는지 아세요? 왜 틀렸는지. 이것도 습관적으로 푸시는 사람들은 그냥 작살났죠. 4번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업무상 과실 중과실, 여기까지 보고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과소보험지 원칙 위반이다.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작살나는 문제입니다. 그죠? 왜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해잖아, 상해. 중상해야죠, 중상해. 그죠? 해설지 보세요. 이거는 실제 중요한 그 판례 지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그 원래 이게 헌법 프라치 나왔죠. 그 중에 합헌 판례입니다. 그죠?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인해서 중상해가 있고 상해가 있어요. 그 위헌 파트가 나온 거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 보통 여기 문제에 지금까지 집중했는데 제가 항상 이거 얘기하면서 중상해랑 상해는 구분됩니다라고 거의 그냥 일률적으로 제가 거의 습관적으로 늘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시험 문제는 그래도 불구하고 항상 이쪽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23년 기출문제 여기가 나왔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여러분 헌법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마르고 닳도록 본 판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조심. 앞뒤를 보통 푸는 방법은 문장이 항상 기니까 이건 사실 문장 길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위, 아래 딱 보고 보통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함정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런 거 틀리셔가지고 오늘 저 과정은 최고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집에서 지금 혹시 이거 들으신 분도 문제 풀고 그냥 가시지 말고 그냥 보통 문제 풀고 제가 길게 안 하니까 1시간 내로 같이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상해가 아니라 중상해가 위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와서 이제 이 파트 보셔야죠. 혹시 이거 틀리신 분들은 이 판례 확인해 보시고 기본권 보호무 관련된 판례 항상 보통 기본서에 거의 예외 없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하니까 뭐 금방금방 넘어가요. 1회 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자, 기본권 제한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온 문제죠. 아직도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3번이죠, 3번. 자, 기본 원리에서 이거 항상 나오면 뭐부터 봐요? 기본권 도출한 근거가 되냐 안 되냐. 거기만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해설지도 보시면 기본권, 기본 원리에서 안 나오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구체적 기본권 도출 근거. 이건 안 나옵니다. 예. 예외가 있죠. 수많은 기본권 중에. 기본 원리에서 기본권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게 인격권입니다. 그죠? 10조. 인격권은, 아니, 왜냐면 인간의 존엄 원리에서 원리죠. 그거는. 인격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 빼고는 보통 구체적 기본권 도출 근거가 안 되는 판례. 이게 96년 판례인데 스테디셀러죠. 그죠? 지금도 나와, 지금도. 떡하니 답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땡큐 하고. 혹시 나머지, 뭐 2번 같은 거, 이런 거 문장이 좀 어려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기본권 주체.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그냥 껌이죠. 그죠? 예. 외국인에게도 선택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예. 이거 항상 나오는 거. 이거 항상 나올 때마다 조심할 거. 외국인은 뭐 직업의 자유하고 직업의 자유 중에 수많은 이런 나누어진 것 중에 이제 직장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정이죠. 단 어떻게? 제한적으로. 왜냐하면 2개월 동안 세 군데의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제한적이죠. 한국인에 비하면. 어쨌든 이 자유는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직업의 자유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직업의 자유는 외국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 두 개.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거, 일반적인 거. 특별한 건 주되 일반적인 건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냐, 직업의 자유냐. 끝에 나눠진 거 잘 보셔야 돼요. 답만 봅시다. 답만. 나머지 지문은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저도 같이 보고 특히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건 제가 다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지선다, 오지선다는 그냥 답 위주로 볼게요. 뭐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다음 4번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죠. 그죠? 피의자 사진 촬영. 그죠? 사진 촬영 뒤에 보시고 위헌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합헌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이 판례는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의 정당성이 날아가죠. 그죠? 목적의 정당성 날아가는 거 참 드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신 판례인데 목적의 정당성이 날아간 거 해설 보시면 그 밑줄에 안 쳐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있죠.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 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생각해보세요. 피의자 촬영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개인을 보호해 주는데 어저께 이성규 씨 사망처럼 그렇게 피의 사실을 흘려가지고 그죠? 그 KBS는 보니까 아예 그 대화를 말하자면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약 여부지 그 사람의 사생활 여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생활 여부가 사실 제일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거에 이제 사실은 간 거죠.
제가 안 듣다가 제가 어제 그래서 결국은 자기 전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뭔지. 별것도 아니더만. 근데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죠? 자, 4번은 그래서 1번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 5번 갈게요. 제가 이렇게 넘어가도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제 박스형. 박스형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법행은 이제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기 이런 식으로 우리 주는 문제도 우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보다 훨씬 좀 어렵게 나오죠. 보통 뭐 기억 니은 넣었다 그러면 2번은 기억 니은 디귿 넣고 그죠? 개수 막 다 다르게 하고 어떻게든 이상하게 안 맞추게 하려고. 이건 이제 쉬운 형태. 자, 기본권의 범위 보호 영위. 이런 형 문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옳은 거 찾는 거죠. 그 시험 문제 푸실 때도요. 옳은 거하고 옳지 않은 거. 이거 꼭 체크하세요. 특히 이런 박스형 문제 풀 때, 박스형 문제는 우리가 보통 10문제 이상 나와요. 작년에도 제가 개수를 세보니까 13문제인가 14문제가 박스형 문제야. 형법은 더하죠. 형법은 저번에 보니까 20 몇 개가 박스야. 여러분 그런 시험 어떻게 봐? 자, 근데 진짜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 아주 기본부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저번에 합격생 그 어떤 거 보니까 되게 현명했는데 이 친구는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거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아예 형광펜으로 색깔을 넣어버렸어요. 형광펜으로. 몇 초 안 걸리잖아. 딱 넣어버려.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게 눈에 잘 보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그거 선택해서 보세요. 보통 옳지 않은 문제가 보통 75% 정도, 옳은 문제가 한 25% 정도 나오거든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한 40%까지 올라가면 옳은 문제가 많이 나오면 시험 문제 어려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거 꼭 체크하셔서 해보세요. 제일 답답할 때가 옳지 않은 건데 잘못 본 거야. 근데 개수가 맞아. 그럼 나는 혼자 혼돈에 빠지죠. 이게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 형광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걸 할지 옳은 거 할 건지. 옳은 게 문제가 좀 덜하니까 옳은 걸로 형광펜. 나 이렇게 정하자. 나 형광펜 2개 써야지. 이러면 벌써 헷갈려. 그러니까 아시겠죠? 옳은 거 해가지고 형광펜을 하시는 걸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억본에 보시면 장, 뭐 이건 맨날 나오는 거니까 장 틀렸죠? 기본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니은이 이제 가끔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 양심의 자유, 지문날인 의무는 양심의 자유에 침해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 좀 어려운 판입니다. 원래는 양심의 자유에 관련돼서 양심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죠. 근데 지문을 날인할 때 선과 악을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물론 우리는 어떻게 어린 나이에 주민등록증 만드니까 지문 날인 그때 하니까 그때 뭐 똥은 못 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나를 범죄자 취급하나?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죠. 18살 이때 하니까. 근데 성인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본에 보시면 첫 번째 줄 사실 줄은 두세 번째 이렇게 밑줄 쳐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가 포인트죠. 선악의 기준에 대한 개인의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해당한다면 양심의 자유인데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랬기 때문에 이미 제가 기본권 판단 영역 3개 알려드린 거 있죠. 먼저 기본권의 영역인가, 그죠?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제한이 있는가, 그 다음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3단계 구조로 기본권을 파트를 파악하시라고 했죠. 여기는 여기에서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영역 자체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면 어려운 지문이 돼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거기서 우리 여러분이 살짝 흔들린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양심의 자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한다란 말조차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조심.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우리 시험은 이제 보통 그렇게 나오죠. 그죠? 자, 디귿번은 뭐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인터 언론사 공개된 게시판 대여방에서 스스로 의사에 의해서 지지 반대 글씨라는 거는 양심의 자유도 아니고 사생활의 비밀 자유도 아니죠. 이미 공개적으로 공적인 영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생활도 아니고 선과 악에 대한 판단도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도 아니고. 이것도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영역이라고 그러지 않고 제한하지만 위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번은 조금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변형됩니다. 그 다음 6번. 평등권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예, 뭐 3번. 국민참여재판은 합헌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의적인 차별을 할 수 없다. 간단하게 보시고. 판례가 근데 이게 21년 판례예요. 그죠? 얼마 안 됐죠? 최신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27번. 옳지 않은 거. 요새는 사지선단대도 이렇게 긴 지문이 나오는 문제들이 벌써 생기고 있습니다. 사지선단대. 엄청 길죠? 그죠? 이게 요새 좀 바뀌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3번 보시면 생명권의 경우에는 마지막 줄 보시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틀렸죠. 그죠? 생명권은 제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생명권도 제한이 가능하죠. 그죠? 왜요? 아니,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합헌이잖아. 그거 조심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해설 보세요. 어디서 이게 뒤바뀌었나, 문장이. 세 번째 줄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일부 박탈도 상정할 수 없고 이거 다 좋은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바꿔치기 했죠. 문장이 기니까 이게 어디서 바꿔치기 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잘 안 보이면. 문장이 길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험장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오지선다인 줄 알고 했는데 너무 문장이 긴데? 이런 생각이 확 들어버려. 그러니까 풀기가 싫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게 집중력이 그때 벌써 이렇게 살짝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1차 하지 마세요. 그냥 문제가 있구나. 난 푼다. 이렇게. 풀기 싫다는 순간 집중력 박살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연습하시라고 모의고사 볼 때. 특히 사지선다에 여러분 또 신났다가 오지선다 그다음 박스형 나온 거 거기다 심지어 개수형이면 벌써 아이씨 풀기 싫어. 이런 생각 딱 들어. 아침부터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집중력. 집중력. 자 8번 갑시다. 옳지 않은 거. 이게 참 보통 1, 2, 3 이런 데 안 읽고 또 답이 4번이면 다 읽어봐야죠. 그죠? 그래서 4번부터 또 문제를 풀면 또 1번이 답이야. 돌아버려.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대로 그냥 가세요. 자 8번 4번이죠. 4번. 사법보좌관의 지급 명령에 관한 부분을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럼 포인트가 뭐냐? 사법보좌관이 포인트가 있는 경우 그런 판례도 있지만 여기는 2주가 포인트였어요. 2주. 2주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2주 가지고 위헌 나온 적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짜로 가지고 보통 너무 짧다 해서 시험 문제 위헌 나온 헌법 판례, 헌재 판례 그런 거는 대부분 3일이야, 3일. 그죠? 3일일 경우가 위헌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3일을 고치면 7일지 되죠. 그 7일이 위헌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죠? 7일 아니면 뭐 2주. 7일이 합헌인데 2주면 뭐 더 할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쪽은 합헌군, 이쪽은 이제 위헌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고. 자, 9번 갑시다. 평등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이 문제들 참, 이것도 4번까지 다 읽어야 돼요. 진짜. 만만치가 않죠. 그죠? 1, 2, 3, 4 이렇게 했는데. 사지선다인데. 뭐 빠르게 읽으면 읽을 수 있지만. 4번입니다. 4번. 공무원의 시간의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의 산정법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근로기준과 분리하고 규정하는 바, 평등권 침해. 이런 위헌 판례 본 적 없죠? 그죠? 위헌 판례를 다 외우고 계시면은 이런 건 사실은 쉽게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습하거나 복습하실 때, 헌재 판례, 특히 위헌 판례는 다 딸딸딸딸. 그죠? 예습할 때도 위헌 판례 위주로 딸딸딸딸. 복습할 때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온 합헌 판례도 몇 개 보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위헌 판례 또 딸딸딸딸. 이런 식으로. 뭐, 대단한 판례는 아니었고. 그냥 합헌 판례 이거를 위헌으로 바꿔놓은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시죠.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에서 옳지 않은 거. 예비군 불참 이런 걸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면 합헌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이것도 최신 판례예요. 21년 6월에. 그래서 휴대용 전화를 운전할 때 사용하면
걸리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 잘 보세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우고 위반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거 그냥 상식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형벌 때리면 이게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문제 이상하죠. 그죠? 근데 문제로 나온 거예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다. 그러나 침해하지 않는다겠죠. 보통 결론이. 이거 위헌 나온 적 없으니까. 21년 6월 판례예요. 21년 6월 판례. 그러니까 완전 이거 지금 그러니까 23년에 나온 문제야 이게.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죠? 이런 게. 합헌이다, 위헌이다로 결론 난 것이 보통 공부할 때라면 이렇게 시험 문제로 들어왔는데 제한한다,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판례를 대하는 지문이 있다면 그거 좀 체크해 두세요. 예, 요게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합헌이다. 제한하지만 합헌이다. 그죠? 제한하지만 합헌이다. 이거죠, 여기. 아까 지워놓은 거. 제한하지만 아직 침해는 아닌 거. 그렇게 들어가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옳은 것만 고르죠. 이 박스형 문제, 제가 언제 거죠? 21년 거 우리 법행 지문을 이제 기출문제로 쭉쭉쭉 이렇게 10개 부분에서 딱딱 집어넣었는데, 21년 8월달, 21년에 우리가 시험을 2번 봤죠? 한 번 봤나? 2번 본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21년 8월달에 시험이 우리 그때 21년 때까지만 해도 8월달에 시험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문제를 탁 집어넣어 보니까 박스형 문제인데 옳은 거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옳지 않은 게 아니고. 그리고 전부 개수야. 전부 개수. 그래서 우리 것도 확실히 좀 문제를 좀 빡세게 냅니다. 자. 11번 평등권에 대해서 옳은 것만 찾아. 이런 거 조심하라. 이런 거 이제 옳은 거 찾으라고 하는데 실컷 찾아놓고 옳지 않은 걸로 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땐 정말 돌아버리죠. 그죠? 이럴 때 제일 후회가 되니까 점수 날아가는 2.5가. 자, 기억번 같은 경우에는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 치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거. 평등권을 침해한다. 예, 위헌 판례입니다. 이거. 치과에 관련된 위헌 판례 많이 나왔죠. 그죠?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외국에서 전문의, 다른 직렬은, 그죠? 내과, 외과 이런 데는 외국에서 전문의 과정, 존스 홉킨스, 심장외과, 이러면 오히려 환영하는데, 치과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치과 전문의는 아무리 세계 유수의 대학을 나와도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치과 전문의를 따야 됩니다. 무슨 불합리한도 이만저만 불합리한 게 아니죠. 그죠? 보란 듯이 그냥 위헌 때려버린 그 판례. 2015년. 그 다음에 니은번. 배우자가, 이 명함교부 사건은 배우자도 명함을 같이 다닐 수 있느냐. 그거 하나 있었고,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냐. 그죠? 판례가 2개 있었죠. 두 번째 거죠, 이거는. 그죠? 배우자가 한 명을 더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거. 근데 이 판례는 말씀드렸죠. 출마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어. 근데 이제 배우자가 있는 사람 있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판례가 나왔을 때 여기까지는 합헌 때렸죠. 배우자가 있는 걸 어떡하냐. 배우자를 버리란 말이냐. 이렇게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갔죠. 그래서 나온 판례가 이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한 명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배우자가 없죠. 그럼 선택 못 하죠. 그럼 얘는 X가 2개야. O가 2개니까. 이건 너무 차이 나잖아. 그래서 위헌 때린 사건. 그게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이거는 평등권 침해 사건이죠. 이거 유명한 사건. 그 다음에 디귿번. 국적을 가진 영유아 중에 재외국민 영유아를 제외. 그죠? 이건 이제 제1교포 사건이죠. 제1교포인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남편 때문에 왔는데 보란 듯이 그 제1교포 자식은 영유가 보현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죠. 아니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이걸 주는데 국내 거주 한국인 안 줘? 이상하죠? 그래서 평등권 침해. 유명한 판례. 그 다음에 이제 자율형 사립학교 지원하는 사건. 자, 이거는 중복 지원 금지죠. 그죠? 중복 지원 금지. 중복 지원 금지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까지 다 봐서 이미 이제 기억, 디귿이 맞는 걸로 하신 분은 사실 2번하고 넘어가. 이건 또 하나의 시간 전략이죠. 그죠? 근데 이제 리을을 안 부를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다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리을 보시면. 평준화, 이 중복지원 금지는, 위헌 나왔죠? 그죠? 중복지원 금지는 위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자사고 지원자와 관련된 거는 판례 두 개. 하나는 합헌, 하나는 위헌. 중복지원 금지는 결국은 재수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사고를 지원하면 재수를 해야 돼. 떨어지면. 어이구, 완전히 뭐. 대학교 재수도 인생이 약간 힘들어지는 판에 고등학교 재수는 그냥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이런 식의 박스가 막 나오는데 계속 연속해 나오죠. 우리 시험. 지칩니다. 지쳐.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자, 옳지 않은 거 봅시다. 옳지 않은 거. 자, 니은본에 보시면, 야, 이거 뭐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이게 아마 법무사 시험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이 지문은 이 판례가 뭐, 빡세다 이런 판례가 아니고요. 2009년 헌법 불합치 사건 판례입니다. 읽어도, 뭐예요? 이거 민사집행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한번 볼까요?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국고에 기소하지 않고 배당 재원에 포함시키는 것과는 달리 국세징수법상, 자, 거기서 끊어. 그건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에서 보증금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이 판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민사집행이 뭐예요? 압류 이런 거죠. 그죠? 압류 같은 거 해가지고 공매로 넘기는 건데, 이제 넘기려고 했는데, 이제 경매 절차에서 그 경매에 붙는 사람들은 보증금이라는 걸 냅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는 거. 그죠? 왜냐하면 경매한다고 해서 안 나온 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막으려고 보증금을 받는 거야. 근데 실제로 얘가 우리가 경락이라고 그러죠. 경락. 그래서 얘가 제일 높은 그 경매 입찰금 불렀어. 그죠? 1억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1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얘한테 경락이 됐으니까 얘한테 넘어가는 모든 절차 끝났는데, 어라? 얘가 돈을 안 내. 그죠? 돈을 안 낼 수 있잖아요. 처음에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왔더니 아주 악성 이런,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겁먹고, 맞으면 돈을 안 냅니다. 그게 이거예요. 대금 미납. 그러면 이 사람이 경락 할 때 이 사람이 혹시 틀릴지 모르니까 보증금이라는 걸 받아놓거든요. 그죠? 얘 때문에. 근데 이놈이 튀었어. 그럼 보증금은 주겠어요? 안 주지, 당연히. 계약금처럼 보증금을 압수한단 말이에요. 이놈 하면서.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보증금이 얘한테 대금 미납으로 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국고에 귀속하는 거냐, 국고에 귀속하지 않느냐 했더니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배당 재원에 포함을 시킨답니다. 민사집행에서는. 근데 우리가 민사집행 알 게 뭐야. 그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끊으시고. 그런데 국세징수는 똑같아. 국세징수는 세금을 안 냈죠. 그래서 세금을 안 내서 이제 얘가 맞으면 압류당하는 건데. 그래서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그거 농장 좋다. 나 살게요. 해서 이제 신청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얘한테 매각 결정을 해준 거야. 얘랑 똑같은 게 그 위에는 뭡니까? 경락 절차예요. 경락. 그죠? 그래서 얘는 매각 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둘 다 매수인이 맞으면 도망간 거죠.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 보증금은 국고 귀속입니다. 다르죠? 하나는 국고 귀속 안 하고 하나는 국고 귀속을 해. 여기까지가 설명하는 법조문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지 알기도 전에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지문을 시험 문제 낸 거야. 그러니까 읽다가 지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결론도 알 수가 없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데 2009년 판례라서 판례가 10년도 넘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위헌 판례는 10년치 안짝으로 보통 우리가 보거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판례 위주로 이 위헌 판례를 보기 때문에 2009년인데 헌법을 맞지. 그래 위헌 나온지 알겠는데 이걸 뭐하러 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 자체는 기출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몰랐던 문제입니다.
예, 실제 우리 교과서에도 없던 문장이에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한 거는 하폰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하폰인가?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내는 건 출제에서 이미 얘들 이거 틀려라 하고 말하자면 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출문제로 확인하시고, 오케이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나머지 기억 디귿 리을에서, 여러분한테 답이 하필이면 2번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모르면, 사실은 조금 풀기 어려운데, 기억 디귿이 확실하면 니은 리을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보기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 그런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무사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죠? 법무사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 이 판례는 보시면요. 그, 길잖아요. 우리 해설을 보면. 끝에만 보시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약금 약정액이 성격을 가지는 매각의 법정 조건으로서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 보증금과, 자, 보세요. 여기가 포인트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국세징수법상 계약 보증금을 얘네 둘이 다른 우리가 평등원칙 위반, 우리 1회차 이 문제가 왜 나왔냐? 1회차 우리 진도에 평등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평등권의 위헌 여부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평등원칙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같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그죠? 거기에 밑줄이에요. 밑줄 차이점 한 번 더 쳐.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얘네 둘을 절차상 달리 취급함으로써 이 얘기 나오면 위헌이 아파냐? 위헌으로 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애들을 다르게 취급하면 위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평범한 원칙이죠. 평등사 원칙. 그걸 이를 잘 낯선 데다 집어넣어 버리고 위헌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거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래도 기출문제니까 집에 가셔서 이게 22년 법무사 시험 문제입니다. 이 문제 많이 틀렸죠.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그겁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아까 보셨잖아요. 국고에다 넣고 하나는 국고에다 안 넣고 왜 이렇게 취급하냐 이거죠.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판례 하나 뭐처럼 익히셨다 생각하시고 디귿번에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소년범 사건. 집행유예를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집행유예자하고 본범인자를 구분한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설을 보셔야 돼요. 디귿번에 보시면 밑줄을 안 쳐 있는데 집행유예보다 두 번째 줄 보세요. 국법조항은 집행유예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집행에 있어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아서 끊고 거기서 끊어. 이 사건 기억나시죠? A하고 B가 있는데 A가 진짜로 나쁜 놈이에요. 본범이고 B는 방조범이란 말이에요. 그죠? 방조범이니까 얘는 실형을 살았어. 실형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소년원 가는 게 얘네들은 소년원 가는 게 실형이죠. 얘는 집행유예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실형 받았고 소년범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그 이후에 얘의 인생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빨간 줄도 다 지워주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건 뭘 보건 아무 지원 조건에 지원 자격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보란 듯이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집행유예 원래 그 본 실행 기간에 같은 액수, 즉 2년이다 그러면 2년이 더 지나야 공무원 취업 조건이 생기죠. 그러니까 소년범인데 얘에 대해서 이런 일반범과 같은 이런 상황을 해결해주는 제도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조범인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 거죠. 소년범 사건에서. 그래서 얘는 싹 지워주고 얘는 안 지워주고 본범하고 방조범 얘는 보나마나 막 협박받아서 이렇게 한 걸 텐데. 그래서 그대로 거기 밑줄 안 쳐 있지만 밑에 두 번째 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이와 같은 특례조항 이 특례조항이 맞아요. 소년범에 있어서 그 싹 다 지워주는 거 전과 지워준 그걸 말한 거예요. 특례조항을 두지 아니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뭐 결론은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고소인 고발인만을 항고권자가 규정하고 있는 거. 예, 틀렸죠? 예. 고소인 고발인만 항고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소유예 처벌받은 피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항고제도 인정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거죠. 이 판례도 옛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사 문제인데 이 법무사 문제는 특이한 게 최신 판례가 아니에요. 전부 다. 2012년 뭐 그죠? 최신 판례 그나마 3번 정도 2018년 최신 판례고 1번은 2022년 판례구나. 그나마 좀 별거 아닌 거를 되게 저기 한 거겠죠. 그죠? 기억번에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위 선고를 할 수 없다. 그죠? 요거는 우리 행정법 할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요 평등원칙 반환데 이 완전히 그죠? 반한 거 맞는 거죠? 그래서 12번이 조금 그래도 문제가 풀만했습니다. 나머지에 비하면. 그 다음에 13번. 한 번에 다 못하겠네. 생각보다 오래되실 많이 했네, 시간을. 자, 옳지 않은 거, 역시 옳지 않은 거 쭉 한번 보시고, 여기 이제 오지선다죠. 그죠? 오지선다로 나오니까 이제 여기 뭔가 있다. 이게 이제 답은 4번인데요. 요 판례도 좀 어려웠어. 자주 안 보는 판례입니다. 이게 21년 판례예요. 그죠? 이거 완전 최신 판례였죠. 이때 당시 출제자한테는.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는 거. 위헌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그죠? 이거는 그 4번에 보시면 통관 절차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입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밀수행위는 밀수죠 뭐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엄격하게. 그래서 이거는 바로 밑에 그러니까 밑에 5번째 줄 무신고 수출입 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 추징 이게 포인트죠. 필요적 몰수 추징입니다. 필요적 몰수 추징. 이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주 나온 뭐 그런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죠. 3번 같은 경우도 최신 판례죠. 그죠? 음주운전 2회 위반한 사람. 요게 오히려 사실은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주로 맞는 문장으로 요새 많이 내더라고요. 그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2회 이상 위반하면 음주운전 강하게 처벌하려고. 근데 위헌 나왔죠? 왜? 음주운전 1회가 20년 전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드디어 두 번째가 충족이 되는데 그 사이에 20년이 지난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음주운전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해가지고 이제 위헌 때렸는데 아예 음주운전은 첫 번째 걸리자마자 그냥 끝내는 걸로 해야죠. 그죠? 다시는 못 따게. 그렇게 해야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나머지 혹시 제가 안 보면 여러분이 나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판례인데 그러면 역시 해설 지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확인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이 길다고 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5번 같은 경우도 뭐 해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 이게 이제 기본권 총론에만 나오는 문제죠. 기본권에 대해 사인적 효력에 대해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게 우리 거 문제네. 법행 이게 법행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행 문제는 확실히 다르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나오고 개수 물어봅니다. 이런 건 또, 그 다음에 또 옳은 거 찾는 문제죠. 삼중고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 하나당 나머지 문제 한 3문제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 좀 이렇게 줄이시러 하신 분은 그냥 무식하게 무조건 맞부딪혀서 막 진격의 거인처럼 혼자 나가지 말고 박스형 문제를 뒤로 빼세요. 그래서 앞에서 오지선다 문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거 먼저 싹 다 풀고 나중에 박스형 문제를 푸셔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없죠. 그죠?
그리고 놀랍게도 전부 맞습니다. 전부 맞아요. 그러니까 허탈해지는 문제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보통 맞다고 하고도 본인이 마지막에 한번 쓱 하는 경우, 디자인하는 경우 있죠. 아, 그래도 너무 다 맞는 건 좀 아닌데 하시는 분들을 위한 문제가 바로 버펙 문제예요. 버펙 문제는 정말 0개 아니면 전체 다 이런 식의 문제 해설이 답이 나오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뭐 한 개, 두 개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를 믿어. 0개. 근데 어떨 때는 0개인데 어떨 때는 뭐 전부 이게 안 나올 때도 많으니까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6개 문제 다 보셨죠? 그죠? 보기 그 중에서 찝찝한 거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예. 근데 뭐 다 맞기 때문에 사실은 볼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예. 미음 같은 거 보세요. 미음 같은 거. 아 진짜 해결해야 되고 두 기본권 행사 한계를 감안해서 여러분들 해석 적용한다. 다 좋은 말만 있죠. 그죠? 설마 이런 거 가지고 틀렸다고 하겠어? 아니나 이상하다 했더니 미음번은 여기 지금 보시면요. 비읍번 리을 미음 비읍이 전부 대법원 판례입니다. 비기를 썼죠. 이상하다 했더니 헌재 판례 말고 대법원 판례 넣은 거야. 그것도 3개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 나 이러면 어떡하죠? 그게 아니라 이런 건 역시 내가 위헌 판례만 알고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합헌이다라는 걸 알려두시면 기본적으로 크게 뭐 풀 때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14번 문제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답까지 심지어 틀렸다. 그런 분은 반드시 체크해 보십시오. 근데 문제 자체로는 별로 볼 게 없어요.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적용되나 이게 우리 헌재 입장이죠.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그럼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에 뭐가 있어? 21조 사항 같은 거.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면 그죠? 손해배상 해주라는 게 헌법 조문에 버젓이 있잖아요. 그건 헌법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죠. 그런 걸 직접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사인 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 적용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간접 적용.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니은번 지문. 해설지 보세요. 대법원 판례예요. 그 비읍, 리을 미음 비읍이. 참,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우리 문제들이 이런 게 좀 있다니까. 그래서 좀 전형적인 빡센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풀고 나오면 좀 뭐 시간 감각이 이때부터 이제 무뎌지죠. 그죠? 그 전에는 뭐 빨리 푸는 것 같다 이러다가 그 앞에서 이제 빨리 풀었던 거를 여기서 이제 다 녹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번. 일반적 행동자격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아, 이거는 옛날 판례인데 2005년 판례, 이런 판례 있는지도 몰랐죠. 그죠? 그래서 영종도 들어가는 사람은 인천국제공항을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 이게 하루에 10,000원인가 그랬죠. 한 번 지나가는데. 그게 난 거기 사는데 난 무조건 나갔다 오면 10,000원씩 내는 거예요. 따라서 대체 도로가 없는 주민들에 대해 통행료 납부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이건 이 사람 주장자들의 생각이고요. 실제 판례 원문은 5번 해설입니다. 근데 헌재 판례가 하는 말 보세요. 이거 보면 그냥 복장 터지죠. 뭐라고 그래요? 이 공항도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고속개설, 도로개설 이전의 영종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백길을 이용하는 거예요. 야, 차 가지고 나왔는데 배를 타라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진짜 어이없는 헌재 판례인데 백길을 이용해서 야, 놀러 나가 지금 그죠? 백길을 이용해서 자유로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야, 그다음 더 거주를 옮길 수도 있다. 언제 거주 이전 막아놨냐? 영종도 살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와, 되게 헌재가 빡세게 나왔죠. 왜 힘들게 거기 가서 왜 10,000원씩 내냐? 이사가 이거예요. 이게 합헌 판례 이유입니다. 되게 황당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따라서 결론 뭐예요? 실제로 제약하지도 않고 거주 이전 자유를 그 다음에 이용의 편익에 비해서 현재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으로 10,000원씩 내는 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제한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건데 위헌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 외워놨죠. 그러니까 이게 이 판례가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1, 2, 3, 4가 내가 아는 판례다.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1, 2, 3, 4 중에 내가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문제 지문 체크하고 역시 해설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이런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인격권, 행복, 추구권. 근데 이 판례는 아까 나온 문제죠. 그죠? 나온 문제예요, 이거. 사실은 이제 기출문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 근데 이거는 이제, 끝에 보면 인격권 침해 나왔죠. 그래서 답 맞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그 피의자 인격, 사진 촬영 행위. 이거 목적의 정당성 날아갔다고 그랬죠. 근데 보란 듯이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나 이런 말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까 문제 풀었다고 해서 이게 꼭 풀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결론은 맞는데 중간에서 틀렸죠. 그죠?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날아갔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냈어. 상당히 깊게 나왔죠. 그죠? 목적의 정당성까지. 이게 문제 풀이 이렇게 범위를 모아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우린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그 다음에 17번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역시 이거 나올 만하다고 그랬죠. 이게 역시 이것도 법행 문제네. 이것도 법행 문제죠. 그리고 옳지 않은 거, 그죠? 옳지 않은 거, 개수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반드시 박스형 문제는 박스형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O인지 X인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그 다음에 개수 세서 하셔야 돼. 아시겠죠? 여기를 안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옳지 않은 걸로 체크를 한다. 개수를 한 다음에 넘어가 버린다니까. 근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뭐야? 옳은 거였어. 이렇게 되면 나 혼자 실컷 잘 풀어놓고 시간 내서 잘 풀어놓고 실제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 있으면 진짜 합격했으면 다행인데 이런 합격 못하면 이것 때문에 합격 못했다 그러면 막 진짜 나를 죽이고 싶죠. 그죠? 근데 이런 일로 뭐 본인을 죽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만 용서하면 되는 건데 참.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개수는 2개입니다. 2개. 그죠? 어떤 거 있어요? 디귿번, 리을번. 그래서 디귿번 보시면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사람은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소환할 수 없으면 소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규정. 네, 이거는 뭐 합헌 나왔죠. 그죠? 2018년, 2018년. 판례고. 위헌 나온 건 이제 저거죠. 출입국 관리법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그죠? 행정상 구속. 이것 때문에 나온 거고. 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리을번. 외국인이 귀하의보와 받도록 한 거. 품행이 단정할 것. 명확성 원칙에 반하나요? 반하지 않나요? 이제 이 판례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반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합헌 때렸죠. 그죠? 해설 보세요. 세 번째 줄. 품행이 단정할 것은 해가지고 헌재가 해석을 해줍니다. 귀화 신청인을 대한민국 새로운 구성으로 받아야 될 지장할 수 있도록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성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외국인을 지어보세요. 외국인의 귀화 허가를 지우고 만약에 취업 조건으로 품행이 단정. 이건 명확성 위반이에요. 그죠? 이거는 달라요. 외국인이냐 우리냐. 이렇게 비교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2개 옳지 않은 거. 나머지 지문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18번부터 또 사지선다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른 데서 또 문제 가져옵니다. 기본권 주체, 뭐 외국인 이런 거 나온 문제가 한 시험당 한두 개밖에 없어요. 진짜 이게 힘들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지선다도 이게 감사야. 자, 4번에 보시면 축협 중앙에 공법인, 사법인 겸유했죠. 그래서 사법인이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되는 겁니다. 공법인은 원래 기본권 주체가 안 되죠. 근데 뒤는 뭐라고 돼 있어? 공법인적 특성이 축협 중앙의 기본권 행사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야, 이게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중간에 맞아면 이론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잘 알아도 이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4번은 제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유는요.
법인의 특성이죠. 기본권의 주체는 기본권 주체 잘 보세요. 기본권 주체가 법인이 되냐 안 되냐. 보통 법인 된다고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인 된다 안 된다 하면. 근데 보통 법인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일반적 이론이고. 왜? 얘도 사람으로 가니까. 그죠? 근데 굳이 법인을 나누면 공법인하고 사법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권 주체성을 하는 거는 보통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왜냐면 공법인은 국가와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권의 수범자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수범자가 무슨 뜻이냐? 기본권의 주체를 도와주는 역할이야. 자신이 빛나지 않는 역할이죠. 따라서 기본권 주체성이 없는 게 원칙이 되는 게 공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법인, 사법인 나눌 때 어떤 표현을 써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제약 요소가 되냐 안 되냐가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지선다인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좋은 문제예요.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지문 하나라면 보면 이렇게 딱 야 이거 잘 낯선데? 근데 이제 문제 풀 때는 사실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1, 2, 3번 다 아는 문제라. 오케이 할게. 하면 이제 4번 찜찜하다 그러면 그게 답인 거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여러분이 아실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번. 경합에 대해서 올지. 야, 경합에 관한 문제는 진짜 우리 최근 기출문제 거의 진짜 없어요. 그래서 19번, 20번. 경합하고 충돌. 진짜 이거 한 문제씩밖에 없더라고. 굉장히 드문 문제입니다. 아주 보기 드문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4번 보시면 국립대학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시 투표에서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 전액이나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귀속시키는 기탁금 귀속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냐 합헌이냐가 아니라 뭘 중심으로 보냐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야씨 이걸 어떻게 풀어, 그죠? 굉장히 이론적이죠. 예, 그리고 이 판례는 22년 판례입니다. 22년 판례.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우리가 변호사 시험이나 이렇게 많이 다뤘던 전북대 1000만원 기탁금 사항도 아니에요. 이 판례는. 우리 해설 보시면 경북대 사건입니다. 경북대. 그죠? 경북대 사건. 그래서 이때도 기탁금이 여기도 1000만원인가 되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탁금 1000만원이 위헌이 될 때가 있고 합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북대 사건에서는 기탁금 1000만원 너무 과하다. 그래서 위헌 때렸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경북대 사건에서는 똑같은 1000만원 둘 다 그리고 전북, 경북이 들어갔으니까 국립대가 맞죠. 그죠? 각 도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근데 경북대에서는 1000만원은 기탁금이 과하지 않대. 여기는 위헌인데 여긴 합헌이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위헌이 뭐예요? 이 판례가 위헌이에요. 이 지금 지문이. 그러니까 1000만원이 여긴 합헌이야. 그때 이유 말씀드렸죠. 여기는 직선제인데 뭐죠? 간선제인가? 간선제죠, 간선제. 그래서 여기는 선거운동을 안 합니다. 선거운동을 안 하는데 웬 1000만원이냐. 그래서 너무 과하다는 거고, 경북대는 이거를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에서 1000만원 정도는 괜찮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보란 듯이 여기 1000만원은 합헌이고, 그 다음 판례가 하나 더 나왔죠. 여기도 경북대인가 대학교 좀 바뀌었는데, 경북 무슨 데인데, 여기는 심지어 기탁금이 3000만원이야. 3000만원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합헌입니다. 왜? 여기도 직선 선거운동을 하거든요. 선거운동을 하니까 액수에 대해서는 노터치가 되는 거예요. 합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선거운동을 안 하는데 1000만원이 웬 말이야. 그래서 위헌이 된 거고.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우리 최신 판례나 교과서에 안 나와. 교과서에 안 나와. 전북대 사건까지만 교과서 나오고 경북대 사건은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이게 나왔나? 23년 거에 나왔나? 하여간 경북대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사건도 안 나오죠. 이건 이제 제가 작년에 최신 판례할 때 제가 비교한 거 있거든요. 작년에 혹시 그 책 있으신 분은 올해도 이제 이거 똑같이 비교해서 나갈 건데 그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여기 하면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정작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다른 시험에 나왔어. 이게 경북대 사건이. 그래서 경북대 사건에서는 일단은 액수는 합헌이고요. 근데 실제 판례는 위헌 나온 거 있습니다. 여기는요. 당선이 돼도 기탁금 절반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황당하죠? 우리 선거에서 당선되면 어떻게 돼요? 선거운동 자금 다시 다 전액 돌려주죠. 여기는 안 돌려줘. 되게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4번 해설지부 보시면 자, 기탁금 귀속조항 사망하거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그다음 1차 투표에서 2차 투표에서 100분의 10, 100분의 15는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이고, 반환하지 않은 기득권은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기 좀 자세히 안 나왔네. 그래서 22년 28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헌합헌이 안 나온 이유가 실제 지문이 재산권을 볼래, 공무단위권 볼래 이렇게 나온 지문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결론은 뭐였죠? 공무단위권이 포인트가 아니고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아예 안 돌려주니까 재산권 침해지. 그리고 위헌 나왔지. 그죠?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근데 위헌합헌을 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야 반칙이죠. 재산권보다 공무단위권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런 걸로 이게 문제야 이게. 야 진짜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20번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저 원래 한 타임 만에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이 좀 길어서 그랬고 아마 내일부터는 한 타임 정도에서 그냥 끝내서 여러분도 시험 문제 풀고 해설지문 듣고 그러면 여러분 그다음에 이거 막 오픈기 틀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쯤 되면 머리가 갈 거려 그죠?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굉장히 상쾌하게 나왔는데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자 기본권 충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유니온 시합기 1번 보세요. 1번. 이거 정말 잘 나오는 거죠. 그죠? 개인의 단결하지 않, 이걸 뭐라 불러요? 소극적 단결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한 10분 정도 쉬는데 소극적 단결권하고 적극적 단결권이 붙으면 얘가 이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과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 사실은 여기도 나름대로 주체로서의 포인트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근로자 개인의 적극적 단결권과 그 다음에 노조의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부터 어떻게 붙어요? 누가 이겨요? 여기는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여기는 서로 배려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위를 따질 수가 없고 그죠? 여기는 뭐 양보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요겁니다. 요 사건. 완전히 그래서 그냥 딱 틀린 거죠. 그죠? 여기 두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한 30분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만 딱 10분만 쉴게요. 여러분 숨 좀 돌리시고 그 문 열어놨구나.